제27회 포항 MBC 3.1 문화대상 본상 봉사부문 임지혜. 안녕하세요. 사랑의 밥차 경상지부 사무국장 임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라는 것은 그냥 전폭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봉사하는 것이지 이거저거 따지고는 봉사는 사실 못하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글쎄 간혹간에는 글쎄 혹시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저의 아마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의 슈퍼히어로가 있다면 이런 분이 아닐까요? 산불이나 지진, 태풍 같은 재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발빠르게 출동을 하시고요.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든든한 밥심을 채워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의 밥차 경상지부 임지혜 사무국장과 오늘 톡톡 동해인 함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사왕으로 진짜 유명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진작에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좀 바쁩니다. 어렵게 이제야 새해 맞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인 거는 소문이 다 났는데 그분은 도대체 원래 뭘 하시는 분이어서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나 궁금해들 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신가요? 한 20년 동안 구내식당을 이제 철강공단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21년도 7월 달에 이제 구내식당을 정리를 하고 지금은 수제 간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좀 손맛이 뛰어나시고 음식을 좀 잘하시는 분이셨네요. 이게 손으로 하는 건 다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을 살려서 이걸 봉사까지 연결을 시키시고. 근데 왜 봉사라는 게 본인이 또 업이 바쁘다 보면 마음은 있어도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구내식당 운영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게 밥차를 다니게 됐어요. 정말 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가기 싫고 이렇게 솔직하게?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대구까지 가서 KTX 타고 올라가서 밥차 봉사하고 쫄쫄이 굶고 다시 내려오면 저녁 7시예요. 하루 종일 굶고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밥차 봉사를 해? 이런 마음이 정말 강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 3개월 쫓아다니다가 한 2달 쉬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실 이제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고 가고 싶어지고. 그 생활을 10년을 했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그 모임, 조직이 네. 사랑의 밥차라는 네네. 단체인데 뭘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정말 순수하게 소외계층, 그다음에 손이 안 가는 곳, 그러니까 뭐 독거 어르신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정말 손이 안 가는 곳에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물론 제 재난에도 뭐 먼저 가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정말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면서 따뜻한 식사 한 끼 해드리는 게 저희의 글쎄 처음 마음이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소외계층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거동이 힘드신 분들은 외식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가 갔는데 저희가 뭐를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맛없는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정말 원하는 음식을 해드리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경상지부 이제 사무국장님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상지부면 그러면 뭐 지역마다 다 이게 지부가 있나요? 사랑의 밥차가?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다 있었어요. 근데 네네.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후원이 사실 끊긴 상태에서는 어우,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수한 봉사로 시작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뭐 내가 페이를 받고서 운영을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힘드니까는 요즘은 서울하고 지금 경상지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상지부가 제일 많이 봉사를 하죠. 이게 언뜻 생각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를 하려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게 어떤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저희가 18년도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동참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어떠한 뭐 기부금을 영수증을 해드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개인한테 10,000원, 20,000원씩 또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또 현판을 달아드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뭐 30,000원씩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세요. 왜 지원을 안 받느냐. 지원 받으면 좀 넉넉하게. 근데 저희 경상지부는 급여가 안 나가요. 네, 다른 지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나가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이 다 봉사에 쓰지니까 더 알차게 봉사도 더 많이 나가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지부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봉사를 하고 네네네. 계시는 거네요. 물질도 내고 네. 봉사도 하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세요. 그러게요. 저희 밥차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이 사랑과 봉사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에요. 그 슬로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눔을 이라는 것은 사실 실천이 없으면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슬로건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봉사가 함축되어 있는 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사랑과 봉사 그리고 섬김과 나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선행이 알려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3일 문화대상에서 봉사부문 수상을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를 한번 드리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봉사를 오래 하신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언제부터 하셨고 무슨 계기로 하신 거예요? 사랑의 밥차를 안 거는 사실 절단장애인 협회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 절단장애인 협회에 제가 이제 멘토가 돼 있어요. 뭐 양다리 없으신 분, 뭐 팔 없으신 분들이 산을 가게 되면은 혼자 못 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끌어주고 내려갈 때는 제가 뒤에서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밥차를 알게 됐죠. 매력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요. 그 많은 분들 식사한다는 게 그때는 봉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울에는. 그래서 제가 대량 음식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피하세요. 왜요? 그리고 밥차 서울 대표님도 제가 가면은 싹 사라지고 마감할 때 오세요. 짜장면 300인분 하는 것도 씩 재료만 갖다 놓고 가시고. 너무 알아서 잘하시니까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연이 돼서 밥차를 하고 태안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12년도에 네. 포항에 이제 밥차가
입성을 했죠. 아, 그러면은 경상지부를 거의 만드신 그렇죠. 멤버신 건가요? 네네네. 그럼 경상지부 만들고 나서 처음 출동했던 곳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전화번호 해서 시설이란 시설은 다 전화를 했어요. 아,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왜냐면 포항에 사랑의 밥차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저희는 뭐 이렇게 사랑의 무료 식사 나눔을 합니다 하고 전화를 드리면 정말 전화 매몰차게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 약간 뭐 네, 그렇죠. 보이스피싱이나 뭐 네네. 좀 상업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럼 다시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럼 아 그래요? 반신반의하게 이렇게 승낙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카페를 안내를 해드려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다시 전화 오셔갖고 예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 한 번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지진 나기 전까지는 거의 저희가 갈게요. 네. 그러니까 경상도니까 부산, 대구, 뭐 김천, 영주, 안동 뭐 다 다니면서 그럼 맨 처음에 가셨던 곳은 어디예요? 시설 같은 곳에 가셨나요? 예, 시설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참 특이하게 횟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때가 6월 달이에요. 아, 하필 여름인데. 네, 여름. 근데 그때 또 장마도 오고 그래서 횟밥 드시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다른 메뉴 했더니 그러게요. 아니요 우리는 횟밥 아니면 안 먹습니다. 횟밥을 해드렸죠. 그곳에 저희가 4번인가 갔는데 4번 다 횟밥이었어요. 아, 횟밥을 좋아하시는. 거기는데 어. 요 동해면에 있습니다. 동해면에 네. 동해면에 있는 모 시설에 네. 횟밥을 좋아하시는. 네. 그 많은 현장들 다 기억은 하실까 싶기는 한데요. 이게 아무리 내가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육체적으로 힘든 건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셨어요? 2017년 11월 15일 역시. 네, 흥이 지진이겠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릉그러면서 제가 진짜 놀랐죠. 지진이다 했더니 저희 지부장님은 그 전해에 경주에 지진 난 거를 체험을 못 하셨어요. 조금 있을까 막 앵앵거리고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 쓰러지고 그래서 강아지만 안고 이제 바닷가에 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어느 학교에 300분, 500분 있는데 도시락 좀 해줄 수 있느냐? 가죠. 거기에 딱 2시간 됐었어요. 아, 그날 바로 가셨어요? 네. 그날 제 기억으로는 한 2시, 3시쯤에 지진이 났던 걸로 네네네네. 기억하는데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갔죠. 그 2시간 뒤에 죽도시장에 가니까 벌써 마감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가게들이 다 닫혀서 그냥 마트, 큰 마트에 가서 있는 거 대충 사가지고 간 거예요. 쌀만 해가지고. 아니, 사무국장님도 그때 지금 막 놀란 가슴을 지금 막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는 근데 그게 안 상황이셨잖아요. 돼요. 처음엔 저희가 이제 뭐 도시락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녁 제 기억으로 한 7시부터 밥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밥을 계속 했어요. 계속 오신 그날 저녁에 드신 분들이 800분이니까 그때는 김치하고 밥하고 국 그 3가지만 해서 이제 드렸어요. 드리고 정리하고 나니까 2시 됐더라고요. 근데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니까 밥차에다가 이제 그 박스를 깔고 이제 여기서 자자고 누웠는데 밥차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아우, 그 11월에 추운데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차로 다시 옮겨서 잠깐 눈 붙이고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왜냐면 1000인분의 밥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밥솥은 3개가 다 하면은 글쎄 한 250인분 밥이 되는데 4번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다 퍼내고 또 네네, 하고 또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네네네. 야,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네요. 4시 반부터 밥을 한 거예요. 왜냐면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찍 네. 밥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도 메뉴가 소고기 국밥 끓여가지고 해서 아침 식사를 다 하셨어요. 그때 그 상황이 어땠어요? 난리였죠? 정말 뭐 총칼이 없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뭐 폭탄이 날라오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밥을 하면서도 이 차가 흔들리니까 국을
뭐 맞아, 최대한 여진도 많이, 계속 있었고. 많이 끓여야 되니까는 많은 양을 끓이는데 차가 흔들리게 넘기도 하고 아유. 그냥 나중에는 바깥에다가 이제 뭐 버너 설치해가지고 따로 끓여야 되고 밥차에서 할 수 있는 국 양이 500인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 번 끓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깥에다 이제 아. 해놓고서 같이 끓이고 그러면은 사무국장님은 도대체 집에 언제 가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리려면은 그리고 이제 한 8시 되면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아침에 저희 밥차 식구들이 4시만 되면은 누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새벽 4시에 네, 4시 되면은 이러고들 오세요. 잠도 안 깬 채로. 그러면 그때는 서울 뭐 김천 이런 데서 참석하고 싶다고 오셔서 차비 들여서 숙소 정해서 주무시고 봉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찡한 그런 야, 현장이었죠. 매 끼니마다 거의 1000인분을 차려야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집에서 삼시세끼도 너무 힘든데 그걸 얼마나 하신 거예요? 40근 한 40일 했어요. 거진 한 달 반을. 한 달 반을 근데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숨이- 모르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하니까 밥차 식구들이 한 10kg가 빠지더라고요. 밥차 식구들이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냥 저는 좀 더 합시다 하니까는 그러면 다 안 나오겠다. 이제 파업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가족들도 반대를 하고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야. 한 20일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근육통도 생기고 뭐 머리만 담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알람 3시 반에 맞춰서 4시까지는 그 현장에 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뭐 온몸이 아프니까 팔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가서 팔에 가서 주사 맞고 와서 밥차 봉사하고 그런 식으로 40일을 하면서 간혹 가다 저도 사람이니까 이걸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드시는 분들 보면은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렇게 어디 가면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때 밥 진짜 맛있었어요 하면은 그때 그런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게 다 녹아내릴 그런 마음이죠.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정말 좋은 일 하고 내가 존경은 하지만 우리 엄마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나 당연히 그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것까지 맞죠? 예. 봤으니 이게 좋은 일이라도 가족들이 전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못할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엄마 좀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죠. 사실 그때는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상견례가 계속 뒤로 미뤄졌어요. 제가 봉사 때문에? 봉사 때문에. 아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상견례 못하면 그냥 예식장에서 뵙고 인사하면 안 돼?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오해 받으실만 하네요. 왜? 그랬더니 아니 봉사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질 것 같다. 봉사에 대해서는 타치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존중하듯이 나를 존중해 주는 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타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게 며느리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저러시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걱정이 되죠, 당연히. 또 그 마음은 또 이해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되시잖아요. 네. 저도 가끔 가다가는 손을 언제 놓지 하는데 그 손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저는 좀 섭섭하기는 했죠. 저한테는 결혼이 좀 중요한 거였으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개의 날짜를 정해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게 다 안 된다. 근데 그게 저희가 결혼을 하기 얼마 전 일이었거든요. 며칠이 남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좀 섭섭했었죠. 그러면 상견례 없이 결혼을 해야 하나,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바로 만나셔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지내다 보니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렇게 계속 봉사를 하시고, 그게 이제 어머니의 진심인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본인의 안위와 할 일보다는 정말 그 봉사자의 마음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제는 알게 돼서 그때는 섭섭했지만 지금은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아들 입장에서는. 뭐 태풍이 왔거나 지진이 왔거나 이런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꼭 수반에서 봉사활동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더 좀 위험한 환경 이런 데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나서서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시거든요. 건강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어머니가 그로 인해 얻는 에너지나 삶의 의미가 더 크신 것 같아서 사실 말리기도 많이 말리지만 뭐 한편으로는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밥차가 워낙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와달라는 곳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어떻게 가세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가실 것 같은데요? 영리 목적은 안 가요. 얼마 전에도 뭐 드라마 찍는 데서 네. 연락 와가지고 뭐 됩니까? 안 된다고. 일단은 돈을 받는 거는 안 한다.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세요? 일단은 소외계층. 좀 어려운 곳.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네네, 곳을 먼저. 어려운 곳을 먼저 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낙후된 데가 좀 많아요.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네. 그런 데 가면은 저희가 이제 공연도 또 해드리고 하니까 네. 공연팀 못 가게 해요. 좀 더 놀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반응이 좋군요. 네, 저희가 울릉도를 갔을 때도 네. 이런 차가 들어와서 밥 해주고 공연해주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어른들이. 공연 팀까지 따라가는 사랑의 밥차는 뭐 어떤 일을 하러 가는 저희 거예요? 밥차에는 이제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재능 기부 하시는 분들, 연극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노래하시는 분, 또 뭐 악기 하시는 분들 야, 뭐 서로 오시려고 하셔서 뭐 하셔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뭐 공연팀들은 뭐 저희 팔순잔치도 있고 팔순잔치도 해주세요? 사랑의 밥차가? 네. 한번 저희가 정말 저희 그 사무실 옆에 좀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분을 팔순잔치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서너 분 정도 해서 팔순잔치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게 소문이 나갖고 8분까지 된 거예요. 어머. 그러면 8분 한꺼번에 합동으로 네. 합동 생일 파티. 네. 그래서 송도 솔밭에서 네. 정말 성대하게 야, 네, 성대하게 지금 그리고 식구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다 오시고 같이들 또 즐기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어떤 얘기 들으세요? 어르신들한테. 너무 고맙다죠.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막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고 왜 그 눈에서 그렇죠. 말을 안 해도 다 느껴지죠. 그냥 이렇게 손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메뉴를 하셨을 텐데 궁금해집니다. 제일 인기 많은 메뉴는 뭐였어요? 갈비탕. 갈비탕. 그다음에 뭐 전복 삼계탕. 뭐 함박 스테이크, 돈가스, 다양하다. 스파게티.
닭죽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닭죽이 그냥 일반 닭죽이 아니라 네. 해물을 우려낸 물에다가 닭죽을 쓰는 건데 그것도 인기가 많고. 야, 인기 메뉴가 하나, 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법의 그런 음식이 좀 있어야죠. 남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인기 있는 메뉴들도 있고, 그러면은 왜 인기보다도 이렇게 좀 상황이 긴박한 현장에 가다 보면 빨리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로 쓰는 메뉴는 어떤 건가요? 소고기 국밥. 아, 지난번에 그게 금방 돼요? 네, 유강에 산불 났을 때도 네. 소고기 국밥 뭐 400인분 끓이는 것 물만 끓이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요리인가요? 어머, 저는 물만 끓이면 예. 재료 넣고 물만 끓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소고기 국밥. 아,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좀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네, 육개장 같은 거, 닭게장 육개장이나 이런 거. 소고기 국밥 이런 것들. 오히려 보통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많이 하면 맛있기가 참 힘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신가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0인분을 끓인다 그러면 소금이 2국자, 그런 식으로 네, 마늘이 1국자, 레시피가 다르네요, 이 단위가. 예, 뭐 간장이 뭐 2국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예. 집에서 하면은 식구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왜요? 이게 아닌데 제일 쉬운 왜 그 김치찌개도 맛이 이러지? 맛이 이러지요? 맛이 없대요. 아, 오히려 이제 집에서 그냥 조금씩 뭐 3인분, 4인분 하는 거는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밥사 가서 이제 국이 좀 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만큼 싸갖고 오면은 아들들이 엄마 그래 이 맛이야? 근데 집에서 이렇게 그거 먹고 싶다 해서 이제 집에서 이만큼 끓여주잖아요. 엄마 그 맛이 안 나요. 사무국장님은 못 느끼시는데 가족들은 다 네. 느끼나요? 그럼 저는 이거 맛있어 똑같아요. 어. 엄마 그 맛이 아니야. 야, 이게 그 재료에 예. 그 맛이 우러나질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대량 조리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 사무국장님이시지만 이 메뉴는 좀 내가 할 때마다 어렵다. 어렵지만 좀 내가 해야 되는 또 순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메뉴는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생선 다룰 때. 그런 것도 아세요? 네, 횟밥 같은 거. 한 번은 어디를 봉사를 갔는데 아이스 박스가 몇 개가 온 거예요. 보니까 네. 도미 같은 경우에는 조리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 생선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이렇게 구입을 봉사한다니까는 네네. 이제 그래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그게 네. 저한테 와줬으니까 아. 제가 조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포 떠서 뜨거운 물에 살짝 튀겨서 껍질 벗기고 아니 봉사 왔는데 왜? 근데 너무 잘 드세요. 그러면서 드시면 왜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 금방 손질해가지고 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왜 우리 그지 왜 일식집에 가서 이렇게 막 앞에서 탁탁 주듯이 네네네. 탁탁 해준 거는 좋아하는 오마카세. 맛이 근데 힘들어요. 한번 제주도에 3박 4일 밥차 봉사를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갈치를 사갖고 와서 예. 바로 이제 배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갈치를 사서 껍질을 벗기고 그걸로 갈치국을 끓여요. 제주도 분들 네네, 갈치국 갈치국 드시잖아요. 저는 사실 갈치국을 안 먹어봤어요. 제주도 사람 아니면 사실은 네, 해먹는 음식이 갈치국을 안 아니니까. 먹어봤는데 단호박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끓였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재료가 신선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어회. 네. 제주도 가서 고등어회에서 또 대접도 해드리고. 고등어회도 하세요. 완전히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전천후가 돼야 돼. 야, 뭐 한식은 기본에다가 양식, 일식, 뭐 짜장면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짜장면 또 아주 중식 뭐. 야, 사랑의 밥차 인기가 없을 수가 없네요. 이거 저희 진짜. 또 닭강정.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한번 코로나 때 닭강정을 해서 저희가 네. 이제 의료진들하고 봉사자분들한테 520개가 나갔는데 이거 어디서 사온 거냐고. 어디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밥차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야, 메뉴가 진짜 다양하네. 저는 그냥 뭐 밥하고 국하고 뭐 반찬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메뉴들이. 메뉴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 네, 상황에 네, 맞게. 네.
가끔은 좀 무모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지진 때였어요. 지진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반찬이 전부 어른들 반찬이다. 애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저녁부터는 애들 소세지 좀 굽고 계란 후라이 좀 하고 애들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라. 진짜 봉사에 이렇게 순수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하냐. 저 같으면 그랬을 수 있겠죠. 아마 대충 먹어. 김치 씻어 먹으면 되지란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까지 그렇게 다 챙겨 주실 때 아, 이게 참 봉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함께 해도 괜찮겠구나. 그때 마음을 더 굳혔죠. 이번에 흰남노 태풍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잖아요. 네. 거의 지진 때 못지않게 네, 맞죠. 힘든 분들이 많으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뻘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예, 그랬죠. 온 천지가 뻘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디딜 때도 질퍽질퍽하게 빠지는 상황에서 밥을 하려니까 그래도 차를 갖고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네 발이라 네네. 잘 굴러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하는데 저희 밥차 도착하니까 벌써 오셔서 줄을 서시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저희 밥차가 침수가 됐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전기가 들어와야 밥을 하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다른 데서 이제 그 발전기 하나 가져오신 거에 안 된다는 거를 통 사정해서 밥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밥하는 전기를 해서 밥을 해. 밥차 도착하니까 벌써 줄을 서셨더라고요. 그래서 밥하고 고기 볶고 그때 고기를 한 150kg를 볶은 것 같아요. 와. 해서 도시락 해서 나눠드리니까 그리고 나니까 한 11시 됐더라고요. 명절 전이라 네. 아침에 봉사자분들 나오시라는 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생활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래서 점심 저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낮에 한 600분 정도 저녁에는 그 한 도시락 한 1000개씩 해서 3일 동안 또 해드리고 왔죠. 야, 3일 동안. 그래도 그 당시 이재민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저희는 감사하죠. 야,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 하실 거죠? 네. 사실 제가 포항에 내려온 지 지금 38년 됐어요. 고향은 아니신 거죠? 네,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내려올 때 5년만 살고 올게 했는데 그 5년이 벌써 38년이 됐어요. 항상 그래요. 저희 고모도 너 5년이 벌써 몇 번 지났다.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싶은데 그 5년이 또 몇 번으로 또 바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 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체력이 닿는 한까지는 아마 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른손 왼팔 이렇게 도와주실 분을 지금은 많이 좀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봉사에 대한 진심이. 사무국장님 진짜 오늘 만나 뵈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요즘 뭐 다들 힘들고 어렵고 살기 참 팍팍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슈퍼히어로라는 생각을 아유,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사무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네, 흔한 말인데요. 이 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더 멋진 일 하실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무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a superhero. 일생일 때의 사건